삼성이 결국 다시 해냈습니다. 한때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 기술은 이제 우리가 삼성을 넘어섰다고 자신하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분위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갤럭시 Z 폴드 8 시리즈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흥행 열풍이 미국과 유럽, 인도까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번 기록이 단순히 폴더블 폰 가운데 잘 팔렸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갤럭시 Z8 시리즈 사전 판매량은 무려 144만 대.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많은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전통적인 마형 플래그십보다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는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사전 판매 기록까지 갈아치운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의심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굳이 스마트폰을 접어야 하나? 너무 두껍고 무겁다. 비싼 실험 제품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를 내놓은 이후 해마다 힌지 구조를 개선하고 화면 내구성을 높이고 방수 성능과 멀티태스킹 경험을 강화하면서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을 사실상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와 아너,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두께와 무게, 배터리 용량, 고속 충전 같은 하드웨어 숫자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부 제품은 삼성 폴더블 폰보다 훨씬 얇았고 배터리 용량도 컸습니다. 여기에 화웨이는 세계 최초 수준의 상용 트리폴드 스마트폰까지 내놓으며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의 시대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역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처음 개척한 것은 삼성이었지만 후발주자들이 더 얇고 더 가벼운 제품을 빠른 속도로 출시하면서 기술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번 갤럭시 Z8 시리즈에서 단순히 중국 업체들과 숫자 경쟁을 벌이는 대신 폴더블 스마트폰 자체의 사용 경험을 다시 설계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Z 폴드 페일은 기존의 길고 좁은 형태에서 벗어나 외부 화면을 넓히고 내부 화면 역시 콘텐츠 소비에 더욱 적합한 비율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무게입니다. 폴드 8의 무게는 약 201g. 과거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 떠올랐던 두껍고 무거운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를 삼성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폴더블인데도 일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무게를 낮춘 것입니다. 접었을 때 두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였던 휴대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몇 년 동안 삼성보다 앞섰다고 강조했던 바로 그 두께와 무게 경쟁에서 삼성이 다시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셈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44만 대라는 역대 갤럭시 사전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도 폴드8과 폴드8 울트라의 합산 사전 예약이 이전 세대 폴드 모델보다 약 30%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갤럭시 Z8 시리즈의 유럽 사전 예약은 기존 폴더블 최고 기록보다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폴드8과 폴드8 울트라를 합친 예약량은 전자 폴드7보다 무려 7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새롭게 변화한 폴드8 단일 모델이 유럽 전체의 Z8 시리즈 사전 예약의 약 40%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시도한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에 소비자들이 실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인도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갤럭시 Z8 시리즈는 공개 이후 불과 72시간 만에 27만 1000대 이상의 사전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전작이 비슷한 수준의 예약량을 확보하는데 약 15일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예약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체 사전 예약 가운데 약 45%가 인도의 2급 도시 이하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일부 대도시의 고소득층만 사용하는 특수한 제품이 아니라 점점 더 넓은 소비자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그동안 폴더블 스마트폰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무겁고 접었을 때 두껍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드 8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벼운 무게와 넓어진 화면, 책이나 웹툰, 영상 콘텐츠를 보기 좋은 화면 비율이 일본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길고 이동 중 콘텐츠 소비가 많은 일본 시장에서 폴더블의 장점이 본격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 IT 매체들의 평가 역시 흥미롭습니다. 처음 폴드 8의 디자인이 알려졌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삼성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애플 역시 첫 폴더블 아이폰에 비교적 넓은 화면 비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자 삼성이 애플보다 먼저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내놓으려고 서둘러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이 공개된 이후 반응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직접 제품을 사용해본 리뷰어들이 휴대성과 화면 비율, 내부 화면 전환 경험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먼저 이야기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느냐입니다. 그 점에서 삼성은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한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업계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처음 폴더블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맞붙게 되는 상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미 8세대 가까운 경험을 축적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디스플레이를 접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실제 소비자들에게 수천만 대 규모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힌지 구조, 화면 내구성, 앱 최적화, 멀티태스킹, 카메라,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첫 갤럭시 폴드 당시 화면 내구성 문제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삼성은 결국 그 실패까지도 기술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제품은 얇아지고 가벼워졌고 폴더블 전용 소프트웨어 경험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삼성전자가 개척한 폴더블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Z8 시리즈의 성공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사전 예약은 말 그대로 출시 초기의 수요입니다. 저장 용량 업그레이드와 보상 판매, 무이자 할부 같은 혜택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흥행 여부는 출시 이후 몇 달 동안의 판매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가격 역시 여전히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구성과 수리비 문제 역시 소비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전 예약 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다시 삼성 폴더블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가벼워진 무게, 더 얇아진 두께, 넓어진 화면, 개선된 콘텐츠 경험까지 폴더블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실제 불편을 삼성전자가 하나씩 줄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제품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이 더 이상 폴더블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을 방어하는 입장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화면 비율과 제품 구성으로 다시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더블 제품도 폴드8과 폴드8 울트라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폴드8은 휴대성과 대중성을, 폴드5 울트라는 대화면과 카메라, 생산성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삼성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하나의 특수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품군으로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역시 상당히 흥미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시장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대중에게 처음 본격적으로 알린 것도 삼성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8세대 수준까지 발전시킨 것도 삼성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삼성의 지난 수년간의 경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까지 폴더블 시장에 들어온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삼성 제품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첫 번째 폴더블, 다른 한쪽은 수년 동안 실패와 개선을 반복하며 완성도를 높여온 폴더블. 그 경쟁은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에게 갤럭시 Z 폴드 8은 단순히 신제품 하나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폴더블 시장의 기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 얇게 만들 수 있는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경쟁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폴더블을 사고 싶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결국 폴더블 시장의 최종 승자는 스펙표에서 숫자 하나가 높은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144만 대 신기록과 미국, 유럽, 인도에서 나타나는 초기 흥에는 삼성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한때 중국이 삼성을 따라잡았다고 자신하던 바로 그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왜 이 시장을 처음 열었던 기업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고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까지 현실화된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수년 만에 가장 치열한 폼팩터 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서 삼성은 도전자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기술을 축적해온 가장 경험 많은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이폰의 등장 이후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바형 스마트폰을 따라갔다면 폴더블 시대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만든 길 위로 전 세계 제조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8의 폭발적인 초기 반응은 그동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던 삼성의 폴더블 리더십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갤럭시 Z8 시리즈가 사전 예약 열풍을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가며 삼성 스마트폰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될까요?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이미 8세대의 경험을 쌓은 삼성과의 진짜 승부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갤럭시 한 세대의 성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다시 한번 세계 스마트폰의 다음 형태를 정의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